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를 지난번까지 이제 춘하 사장님께서 되게 깊게 그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건강이랑 맞춰서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요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 예. 저희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기록 그 항목이 39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39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장기라든가 아니면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려면요. 한 2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보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해서 제품까지 이게 딱 나올 수 있는 그 순서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김춘하 사장님 같은 경우도 많이 측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저도 저만의 방식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 보면은, 아, 이분한테는 이 제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하나가 넘어간 것 같아요. 어, 이게 없어졌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저희 이 세포 재생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생장하고 발육하고 분화하고 재생하고 사망. 이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재생 주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재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각 세포는 교환 주기가 있는데 교환 주기가 없는 뇌세포라든가 안구세포, 그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는 25세 이후로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므로 다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잘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어 우리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뇌라든가 안구, 그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뇌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기억이 깜빡깜빡해? 이러면 이제 뇌세포가 이제 점점 죽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건망증이라든가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까지의 질병이 올 수 있고요. 안구세포 같은 경우는 시력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노안이라고. 제가 작년에 되게 아팠는데요. 그 이후로 갑자기 노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진 단순히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다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는 노안이 와가지고요. 일명 안경을 2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올해부터는. 그런데 그렇듯이 노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원치 않는 눈물. 즉, 원치 않는 눈물이라는 거는 그냥 왜 있죠? 눈물이 아니라 약간의 기름샘이 맡기면서 약간 끈적끈적한 눈곱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게 끼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심장인데요. 심장 같은 경우는 지구력을 보시면 되는데요. 폐활량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부정맥, 심근증, 관상동맥 이런 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심장이 노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세포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 어, 제가 어, 뇌세포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코큐텐, 콜라겐, 그 다음에 안구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코큐텐, 루테인, 그리고 심장은 코큐텐, 셀레늄, 콜라겐 이렇게 3개의 영양소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그냥 꾸준하게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드셔야 되는 건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혈관에 좋은 영양소다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3는 저희가 알다시피 두뇌와 망막의 밀도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코큐텐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의 그 라이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콜라겐은
콜라겐은 세포는 노화가 되면서 결합력이 떨어지는데 이 세포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후로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필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그러면 지금 이 양자를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건강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몸의 건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건강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아건강은요, 보시면 그냥 처음에는요, 별거 없어요. 지금 막 다들 뭐 감기가 돈다. 저도 감기 걸렸잖아요. 근데 이런 감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요, 저 자주자주 피곤해요. 아건강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 자주자주 잠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건강 상태에 완전 기초는 처음은 아닐 거예요. 한 중간 정도일 거예요. 아건강에서. 근데 이렇게 아건강의 상태에서 관리하지 않고 예방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가면서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 건강한 상태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건강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게 그럼 과연 뭘까? 라고 보시면 해독, 즉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염증이에요. 요즘에 염증 수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세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염증이라고 해갖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장기 안에서 그렇게 염증 반응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 독소라든가 염증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비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또 하나의 관리 목록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독과 염증 관리, 다이어트 이 세 개를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살이 찌든 안 찌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이 세 개의 관리는, 세 가지 관리는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키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는 걸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살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바디키가 해독이라든가 염증 관리, 다이어트 이거를 한 방에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올해만. 작년까지는 바디키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바디키를. 그래갖고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잘못된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물 먹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 먹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 혈액의 90%가 물이에요. 우리가 혈액이 맑고 맑아야지만 몸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물 먹는 습관 자체를 먼저 들이셔야지만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 같은 경우는 1kg당 30cc. 즉, 몸무게가 50kg면 1.5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섭취 방법은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 한 분이 자기 물 먹는 습관을 고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아침에 물 2잔, 즉 500ml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드시면서요. 한시간에 1시간에 200ml씩 을 한대요. 그래서 총 10잔을 마시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시간에 100ml, 1시간에 200ml를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그 200ml를 나눠 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중간중간에 마신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거를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섭취 방법에 따라서만 드신다고 해도 많은 양을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 근데 물도 그냥 드시면 안 되겠죠. 좋은 물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물, 중금속도 유해 성분이 없는 물,
그 다음에 pH가 7에서 8인 약알칼리성의 물, 그 다음에 잔류 염소가 없는 물, 그 다음에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 그리고 마지막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이러한 것들을 좋은 물을 드신다면 물만이라도 제대로 드신다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 음, 습관 중에 하나인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 양자를 측정을 할 때요. 혈류 순환계라고 첫 번째 딱 뜨잖아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혈류 순환계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안 좋으면요. 그냥 모든 장기들이 다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저 이거, 저 이 대상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없거든요.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 신랑만 유일하게 안 좋아요. 왜냐, 뉴트리를 거부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 뉴트리 거부하죠. 술 좋아하죠. 담배 피죠. 잠도 제대로 안 자죠. 이러니까 막 혈류 순환계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이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혈액 점도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시면 이 뒤편에 14번에 혈액 지질이 나와요. 그거랑 이 혈류순환계는 틀린 거예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혈액 지질과 혈류순환계는 이게 뭐 거기에도 혈액 점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 혈액 점도, 여기에서의 혈액 점도는 물 먹는 양이에요. 즉, 내 혈관 안에 통하는 그 혈액이 끈적끈적한지 아니면 탁한지 뭐 이런 거 걸쭉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점도를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 이게 정상 범위가 48에서 65거든요. 근데 실제 측정치는 64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음, 좋은 건데 초록색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4라고 그러면 이분한테 먹는 음식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카페인 음료 섭취 등은 어떠한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한 대목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성화가 돼요. 그리고 녹차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요, 이뇨작용을 상승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액이 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물이라든가 카페인 음료만 체크할 게 아니라 먹는 음식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비타민 B6나 B9, B12은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안 돼서 혈액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에 들어가셔갖고 6, 9, 12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어, 여기까지 안 하시더라도요, 이 비타민 6, 9, 12를 빼시더라도요, 칼슘 유실량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슘 유실량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부족하면 유실이 많이 되면 아까 보셨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산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점도를 보셨으면 음식을 체크를 하시고요. 음료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 유실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이라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서는 혈액 점도를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혈관을 떠도는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잖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그랬어요. 곧 뒤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신랑 사망보험금 든다 그러더라고요. 쟤 나빠. 그래갖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이게 높아지면은요. 심장 판막증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 문제가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심장
심혈관 질환이 나타난다라는 건 심장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저하 시 뭐가 있냐면 면역력 저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 질환도 나타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웬만해선 저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저하된 상태, 즉 암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보시면은 혈액 점도 말고 이제 혈액 지질인데요. 혈액 지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당뇨병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신부전증, 그다음에 술이라든가 비만으로 인한 고지혈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일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류 순환계에서는요, 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면역력 저하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뇌동맥 혈관 산소 함량이 감소가 될 경우에도 혈액 지질이 왼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뒤로 가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항목이 혈관 저항력인데요. 이 혈관 저항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갔을 경우는 고혈압,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혈압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저항력은 뭐냐면요. 내 피가 혈관을 통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혈관 벽에 손상이 많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혈관에 상처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압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탁해서 아니면 걸쭉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혈관벽도 손상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탄성인데요. 혈관 탄성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동맥 경화증으로 진행이 돼서요. 관상동맥이라든가 뇌혈관 탄성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쪽은 이제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장 사구체 같은 경우에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 신부전증, 그리고 손끝 발끝이 차갑다 그러면 그쪽에 탄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췌장 같은 경우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질 경우에 당뇨가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혈관 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근 혈액 소모량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1분 동안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요구량이에요. 즉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어 0.1에서 0.4잖아요. 근데 수치는 0.3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0.3이면 소요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든가 수면 부족, 커피나 카페인으로 인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 몸에서 심장에서 요구하는 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심장 관류량은 뭐냐? 실제로 나가고 들어오는 양이에요. 내 혈액이 열이 필요한데 관류량은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심장에 이제 또 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심근 관류량이 수치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4.8인데 4.2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정상 기준치보다도 정상적인 범위보다 떨어져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혈액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관리와 혈액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한 대목만 해도 벌써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혈관만. 혈관은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시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혈관 분석만 제대로 하시면은요.
저희 거 웬만한 건강은 다 잡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심근, 산소, 소모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 소요량이 많다라는 건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혈액이 많이 움직이고 부족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이. 그러면 혈액을 내가 많이 쓰일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2인데 4.1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산소 소모량은 많이 올라가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많이 올라가고요. 우리 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시면 이 소모량은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거. 음, 아주 말 안 듣는 사람이군요. 네. 그리고 1의 박출량이 있어요. 1의 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심장의 노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1.3인데 0.7이거든요. 그럼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조만간 노란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심장의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셀레늄, 코큐텐, 콜라겐, 오메가3, 마그네슘이 부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코큐텐, 콜라겐, 오메가3 이거는 25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뭐 스트레스, 뭐 저희 신랑만이 이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건강을 꾸준하게 챙기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좌심실 혈류 저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혈류 저항 있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서 제가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효 펌프력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심장에서 쥐어 짜주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펌프 기능이 저하됐다는 거고요. 이 펌프 기능이 저하됐다는 건 뭘까요? 심근이 근력이 심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힘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00% 심장병이 올 수 있는. 가슴 아파라. 우리 신랑 건데. 우리 신랑 건데 너무 가슴 아프네. 그래갖고 심장병이 올 확률이 진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펌프량이요. 그래서, 심장 관리를 하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왜,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분을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근육에 좋은 콜라겐. 그렇죠. 기본적으로 콜라겐, 오메가3, 뭐 코큐텐은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가시면 뇌혈관 탄성이라든가 요거 관상 동맥은 아까 혈관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혈관의 위치가 틀린 것뿐이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뇌조직 보시면 수치가 음, 어?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보시면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어, 제가 이거를 죄송해요. 이 부분이 제가 까먹었네요. 어, 뇌신경.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가실 경우에는 뇌신경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셨을 때는 이제 뇌신경을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셔야 하는 게 좋아요. 뇌혈관 탄성과 뇌조직이 만약에 떨어졌다. 지금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0.7에서 1.9인데 0.7이에요. 간당간당하죠. 그리고 혈액 공급 상태는 그냥 뭐 좋게 보통인데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러실 경우에는 바로 9번에 뇌신경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죄송해요.
보시면 코엔자임 Q10이 있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심장이라든가 혈관에는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40세에는 50%로 줄어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그 50%의 반, 50세가 되면 이 50%의 반이 또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의 절반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이고요. 미토콘드리아를 감싸서 보호하며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즉 한마디 말해서 이 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코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격받지 않게 코팅을 시키고 오는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이 혈류 쪽을 관리를 하시려면, 이 혈류 쪽을 관리를 하시려면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드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